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홍윤철입니다. 오늘 좀 멋진 주제로 제주지역 산업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심포지움, 제주 의료 자치를 위한 필요한 촉발. 너무 제목이 멋있어서 들어오는 길에 어떻게 누가 저렇게 제목을 지어줬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목을 보면서 느낀 게 제주 의료 자치를 위한 필연적 첫걸음이라고 했는데 제주지역 산업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심포지움에서 약간 뭔가 실수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뭔가 목적이 있는 거 아닌가.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진짜 이 제목대로 일을 추진을 하셔야지만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발표를 들어가기 전에 저는 제주도하고 전혀 인연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떤 연고도 없고 제주대 병원하고도 전혀 연고가 없습니다. 다만 몇 분을 알 뿐 정도로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냥 제가 생각하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세 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더 추가할 부분이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정리가 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 들으셨지만 현재 산국종합병원 지정은 45개, 제주도는 서울 권역에 알게 모르게 들어가 있죠. 서울에서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제주도에서만 우리는 서울 권역이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서울 권역에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서울대병원이거든요. 그 서울대병원에서 권역 책임 의료기관을 관장한 사람이 이제 공공부원장이었고 제가 그거였는데 당시에 제주도가 우리 책임이라는 걸 사실은 몰랐습니다. KBS 어느 기자분이 강 기자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얘기할 때까지는 제주도가 제가 관리해야 되는지 전혀 알지 못했고 그 얘기는 서울 시민 누구도 모른다 이 사실을.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기본적인 개념이 그러면 제주도의 의료의 책임은 누가 지느냐? 현실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제주 의료에 책임지는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공식적으로 서울대학교 병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고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그 얘기 좀 놀랄 겁니다. 아마. 그러면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문제는 제주대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주도민 80만에 가까운 제주도민의 문제다. 이렇게 시각을 갖고 가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라고 하는 건 아까도 기준도 나오고 다 나왔지만 진료 분야가 세분화되고 전문 인력도 확보돼서 중증 환자를 집중적으로 보고 일반 경증 환자는 병의원에서 받도록 해서 의료의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로 지정되고 있죠. 이 취지가 맞습니다. 그리고 45개국 광역자치단체별로 되게 있죠. 제주도는 없지만 경상북도도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고 있다. 알고 있죠. 그래서 상국종합병원을 저 기준에 맞춰서 해달라 하는 것이 제가 이해하기로는 제주대병원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해할 때는 제주대병원의 민원입니다. 저는 제주도의 상국종합병원이 이거 뭐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제가 들은 얘기를 정리한 건데요. 제주도는
제주도는 의료권이 서울과 묶여 있어서 불합리하고 섬이라는 특성 때문에 의료 이용에 너무 불편하다. 이 말씀이. 인구가 70만이지만 한일 관광객이 1,400만 명이니까 하루 숫자로 보면 거의 또 100만에 가까워져요. 100만 좀 안 되긴 하지만 그러니까 소위 복지부에서는 100만도 안 되는데 그거 되느냐, 실인구로는 100만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해 의료로 타지로 가는 이제 10만 명 정도, 2,000억 원에 달한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다. 이게 기본적인 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다. 또 굉장히 많습니다. 제주도에서 예상 외이겠지만 서울에서는 이게 더 훨씬 많습니다. 제가 솔직하게 제 의견 아니라는 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주도의 병원은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 신뢰가 덜 간다. 인구가 100만 명 돼야 되는데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는데 이런 측면에서 제주원의 분리가 어려울 것 같다. 요거는 복지부 얘기고요. 요거는 일반 시민 얘기고, 요거는 저희 병원 교수들 얘기입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제주도의 상부종합병원 들었을 때 과연 실력 있는 의료진을 다 갖출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 하여튼 그런 이야기들이 있다 하는데 이 이야기가 굉장히 팽팽하다 하는 겁니다. 팽팽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제주대병원은 특별한 전략을 세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주대병원은 전문 진료실하고 비율이 이제 높아지고 훨씬 정도는 높아졌죠. 지금 아까 보니까 타지역 국립대병원 수준에 제 보기엔 다 도달했고, 제가 복지부에서 들은 얘기로는 제주대병원이 잘한다, 알고 보면 굉장히 잘하는 데가 제주대병원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대병원만을 딱 보면은 종합병원을 지적 안 할 이유는 사실 없어 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복지부는 그렇지만 사실 안 해주는 이유는 서울 번역 때문에 안 해주는 거죠. 서울 번역에 갔으니까 거기서 경쟁을 하려면 다 물리쳐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잘하는 데를 물리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서울 번역에 들어있는 한 상급종합병원은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제주대에는 나름 노력을 해서 이렇게 해서 해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복지부는 이걸 민원으로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피해가는 전략이 복지부의 피해가는 전략이에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 분야의 필수 의료 제공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정 기준을 개선 보완하겠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안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여지를 뒀죠. 필수 의료 제공 등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한다면 고려해보겠다. 물론 이거는 복지부의 국과장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국과장 얘기라고 하는 것은 현재 조건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마 이런 것일 것이다 제안하는 거예요. 근데 상급종합병원, 제주의 상급종합병원을 결정하는 것은 아마도 국과장이 아니라 거기서 더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일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이제 배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제가 사실은 오늘 이 자리에 선 거는 KBS 기자님이 한번 찾아와서 제주도의 상급종합병원 필요성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다 기준도 되고 하는데 왜 안 해주냐 이렇게 해서 그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 고난도 중증 질환을 보면서 전체 의료 체계를 지키는 보류의 역할, 그리고 지역에 있는 의료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가야 된다. 그리고 제주는 그렇지만 인구와 관광객 증가, 또 섬이라고 하기 때문에 독립성이 있고, 독립성이 있다는 것은 지역 완결형이 되어야 되는 것이다. 또 그런 면에서 보면 지역에서 일어나는 건강 문제, 질병 문제를 관리할 수 있는 최종적인 측면에서 제주의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해서 이제 이게 KBS 그 뉴스에 나와서 제가 여기 책임을 지느라고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 맥락 속에서 접근하지 않으면 복지부는 끊임없이 귀찮은 민원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다. 아무리 잘해도 그렇습니다. 전략을 좀 바꿔야지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이고요. 이게 이제 상급종합병원 지정 세부 기준인데 제 보기에는 제주대병원이 이미 다 맞췄고 앞으로 더 잘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병상도 늘릴 계획도 제가 갖고 있는 것을 알고 또 특화된 병상, 그 다음 중증 희귀질환 이런 것도 아마 보려는 전략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혹시 제주대병원이 서울에 있는 빅5처럼 정말 다 잘하는 병원으로 가려고 하는 전략이라면 그거는 실패할 것이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은 그겁니다. 전략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 빅5 전략은 병원 중심 전략이고요. 사실은 빅5도 다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을 포함해서 삼성병원, 아산병원 다 고민에 빠져 있는 게 더 이상의 발전 전략이 사실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 전략을 우리가 거의 잘하는 것 같으니까 따라가겠다? 저는 실패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따라가지도 못할 거다. 결국 그 전략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고요. 무슨 전략이냐? 오히려 더 큰 전략을 가져가는 게 이게 더 쉽다. 더 큰 전략은 뭐냐? 제주도는 어떻게 보면 80만이 안 되는 인구를 가졌죠. 관광객이 있다 하더라도 100만이 안 되는 인구를 가졌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상당히 훌륭한 의료체계의 완결적 전략을 가질 수 있는 곳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누가 보더라도 제주도는 섬이니까 뭐 완결적이네 하는 말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조금만 잘 만들면. 그러니까 여기는 충분히 가능하다. 결국은 상급종합병원 전략이라고 하는 것은 상급종합병원을 잘 만드는 이거를 빅5처럼 가져가는 전략이 아니고요. 이 상급종합병원이 제주도 전체 의료를 어떻게 발전시켜 갈 것이냐라고 하는 전략의 사령탑으로서의 전략이어야 된다. 물론 그렇게 가면 당연히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화 부분들을 더 만들어가야 되는 부분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특화 부분이 빅5를 넘는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상급 종합병원이 그러면 거기가 종착역이냐? 제주도민은 저기서 다 해결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의료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해결 못하는 서울대병원도 똑같아요. 서울대병원에서 해결 못하는 환자는 해결할 수 있는 곳으로 보내서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을 조금 바꿔가는 게 어떻겠느냐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다행히 복지부는 아까 지역의 필수 의료 지금 복지부뿐 아니라 정부가 다 필수 의료 공공의료는 뭐 그전부터 계속 이게 화두였고 해결하지 못하는 거고 필수 의료는 최근 들어서 급속하게 문제가 되면서 전혀 해결할 방법이 지금 없어 보이는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해결하겠다고 전략적인 구호로 내세운 게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입니다.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리고 이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이미 사실은 방향은 잡혔죠. 그거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라고 다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 그게 뭐냐? 책임 의료기관이 지역보건의료기관과 필수의료 협의체를 구성해서 말하자면 의료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서 의료기관에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정보 교환해서 네트워크상에서 문제를 해결해보자. 이 정부의 기본 전략입니다. 이 전략을 얼만큼 갖고 갈 수 있느냐. 물론 저 전략이 잘 돌아가냐. 하나도 안 돌아가죠.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저거는. 저 필수 의료 협의체를 만들라고
서울 권역 전체에 5억을 줬거든요. 그거 갖고 돌아갈 리가 사실은 없는 거죠. 그렇지만 구호가 있고 방향이 있다. 이건 굉장히 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아마 제주대병원도 아마 하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지만 환자평가 입원 계획, 그 다음에 치료 및 재활, 환자평가 퇴원 계획을 해서 제가 퇴원 회송, 의료 배송, 그 다음에 퇴원, 재가의료, 지역복지 서비스하고 연계하라. 지침이 다 내려왔을 거예요. 그거 아마 하시는 부서도 아마 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근데 퇴원 환자 여성적 건강관리는 하나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우리 병원을 지역사회랑 어떻게 접목시켜야 되느냐의 전략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전략을 얼마큼 잘 가져갈 수 있느냐가 앞으로의 의료를 어떻게 바꿔갈 수 있느냐에 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이거는 중요한 전략으로 삼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응급환자 이송 협력, 요거는 지금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 수가를 말하자면 네트워크 의료에 대해서 수가를 지금 지급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런 응급환자에 대한 협력 체계, 이송 협력 체계를 만들어가기 시작했잖아요. 이것도 제주도에서 우리나라 전체에 해당되는 거지만 이런 부분들이 정부가 나가려고 하는 부분이다. 다 종합하면 병원에서 이미 지역사회와 다른 병원의 네트워크라고 하는 것을 틀을 잘 만드는 쪽으로 가는 것을 지향하고 있다. 이렇게 우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 또 배경이 되는 거는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가 현재 17%를 넘었습니다. 그리고 2030년 앞으로 7년 뒤에는 25%가 됩니다. 7년 뒤에 우리나라 인구의 4분의 1은 65세 이상 인구가 됩니다. 근데 지금 거의 1%씩 매년 늘어나고 있거든요. 전 세계의 유례가 없는 속도입니다. 물론 절대 그 비율은 일본이 높지만 지금 변화율로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고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인구가 늘어나는 문제냐? 의료에는 엄청난 그 변화와 말하자면 요구를 하는 그런 이제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 현재 그 전체 노인 인구 중에서 만성질환은 거의 90%고요. 그 중에서 2개 이상 가진 사람은 70%가 넘습니다. 그리고 그 15세 이상이 평균적으로 갖고 있는 게 2.7개, 거의 3개 정도의 만성질환, 고혈압이든 당뇨든 뭐든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인구가 급속하게 늘어난다. 거기다가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이제 만성질환이 늘어난다는 거죠. 근데 만성질환만 늘어나지 않고 퇴행성질환 같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알츠하이머나 또는 우울증 같은 디프레션 이런 늘어나죠. 그러면은 저 노인들을 저렇게 급속하게 늘어나는 노인들을 우리가 어떻게 관리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에 곧 부딪히게 된다. 이미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지금 우리 사회적 의제가 된 게 의사수가 부족하다. 의사수만 부족합니까? 의료인이 다 부족하죠. 근데 의료인이 다 부족한 이유는 뭡니까? 결국은 환자와 질병이 늘어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자, 그런 문제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그래서 의사수를 늘리자. 반대가 많아서 쉽지 않지만 그래서 1000명 늘리자. 또 어떤 사람은 이제 1500명을 늘려야지 해결된다. 매년. 그래서 1500년을 10년 동안 늘리면 10년 뒤에 문제가 해결된다. 그럼 10년 뒤는 2033년이에요. 2033년. 제가 2030년에 이미 노인 인구는 25%가 됐는데 지금하고 굉장히 또 다른 세상이 된 겁니다. 그때는. 자, 그렇게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한편은 노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뜻은
의료비 노인 인구가 이제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2050년쯤 되면 거의 40%에 가까워집니다. 65세 이상 인구가. 그게 먼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의료비 증가를 이끄는 것은 노인 인구 증가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게 우리나라 전 국민의 건강보험 자료를 가지고 분석한 거예요. 어느 일정 장소가 아니고 전 국민을 분석한 겁니다. 이 빨간색이 외래병원이에요. 그리고 이 파란색이 병원 입원입니다. 그래서 이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아기 때 이제 병원 외래도 많고 입원도 좀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입원 안 하죠. 그리고 외래는 좀 방문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늘어나죠, 그렇죠? 아마 당연히 이럴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 늘어나는 이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병원의 이용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죠. 아까 발표에서 의료가 늘어나는 이유를 줄었다 늘어나는 아까 데이터가 하나 있었는데 병원을 많이 쓰니까 줄었더라가 다시 늘어나는 이유는 인구수가 같아도 의료 이용이 지금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묘하게도 75세를 넘으면 줄어요. 75세를 넘으면 갑자기 다 건강해지느냐? 그게 아니고 입원을 보면은 75세 이상이 되면 급속도로 늡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 75세까지는 병원 이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발표에 나왔지만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택시 타고 가든지 병원 이용을 합니다. 하시겠죠. 75세까지는. 그 이상이 되면 병원 이용도 한다는 거예요. 못하고 악화돼서 실제로 병원 입원을 하게 되는 이 시점에 되면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이때는 다 중증이 되는 거죠. 중증이 되고 저거는 이제 정말 한국종합병원에서 다 내야 되는 상태가 아마 될지 모르겠고요. 근데 이게 전국민 자료이기 때문에 현재는 이 늘어나는 요 초기 부분에 와 있을지 모르겠어요. 요쯤에 좀 있으면은 역전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지금 제가 1%씩 65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는 베이비붐 때문에 그렇거든요. 베이비붐이 1955년에 태어나셔서 10년 동안 있었다고 치면은 그분들이 지금 나이 들어서 지금 베이비붐 세대가 노인에 들어가는 지가 65세 이상이 됐는데 한 3년 됐거든요, 지금. 근데 이분들이 베이비붐 세대 잘 아실 거예요. 저도 베이비붐 세대고, 원장님도 베이비붐 세대일 거고, 그런데 건강하시거든요. 건강하시다는 게 돌아가시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분들이 계속해서 사실 거예요. 적어도 90세까지는 코호트처럼 그대로 가실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을 지금 그게 시작이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를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은 감당이 안 되는 상태가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할 거냐? 그분들은 집에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도 이미 아마 재가를 나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집에서 못 움직이고 있는 분들은 많이 있어요. 재가를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재가를 한다는 뜻은 무엇이냐? 집이라고 하는 것 또는 지역사회라고 하는 곳에 의료 부분을 상당히 바꿔가야 되죠. 지금의 재가는 그냥 방문하는 거잖아요. 아무런 의료적인 백그라운드가 사실 없고 병원에서 방문하는 거잖아요. 이런 수준으로 과연 앞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저는 못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결국은 집과 커뮤니티와 지역사회 의료가 같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어떤 방향의 변화가 필요하냐? 수직적 의료 전달, 제가 아까 도스 리포트 우리 부원장님 얘기하셨죠. 도스 리포트 100년 전 얘기거든요. 1920년인가 22년인가 그렇죠? 20년? 네.
도슨 리포트 100년 전. 근데 도슨 리포트가 굉장히 중요한 리포트인데, 의료에서는. 거의 그 말하자면 새로운 방향전환의 리포트인데, 거기 아까 지도도 보여주셨는데, 그 지도를 보면 병원이 있고요. 지역사회 점들이 있고 네트워크가 있어요. 근데 도슨 리포트는 의료 전달 체계를 얘기하면서 사실은 완결이 안 됐죠. 완결이 안 된 이유는 제가 볼 때는 당시에 그것을 완결시킬 만한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슨 리포트에서 병원과 지역사회 점들을 그린 건 네트워크를 그린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들이 의료 네트워크 속에서 치료를 받게 하자, 케어를 다 해주자, 이제 이런 개념이었는데, 당시에 의료시설이나 뭐 여러 가지 부분이 잘 안 되니까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자. 그래서 전달 체계를 만들었고, 전달 체계는 우리가 알다시피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 그리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1차 의료, 2차 의료, 3차 의료에서 1차 의료는 수준이 낮은 의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 3차 의료, 상급병원, 상급종합병원, 2차 병원을 가려고 하는 거죠. 그게 현실, 그게 지금입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 전략 속에서 상급 종합병원을 만들어가는 거는 그건 낡은 전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미 시대에 안 맞는 전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략을 고집하지 마시고 분산형 의료협력체계, 제주도면은 제주도의 1차 의료기관, 전문병원, 상급종합병원이 다 네트워크를 이루어서 그 네트워크 전체가 발전하는, 그래야지 집에 있는 사람도 의료를 제대로 받고 또 지역사회에서 소화하고 상급병원은 정말 필요한 사람만 상급종합병원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의료 전달 체계 1차, 2차, 3차 저걸 잘해보자. 잘해보면 볼수록 자꾸 3차 병원을 가려고 하게 되죠. 1차 병원은 들러서 의뢰서 받아서 가려고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게 시작할 때는 의료 전달이 되게 좋은 거였지만 접근성과 효율성, 그러나 저 속에는 질이나 효율성에 대한 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없는 거죠. 없기 때문에 이제는 전략을 바꿔야 된다. 100년 지났기 때문에 도슨 리포트의 취지는 이거였어요. 근데 그 당시의 전략은 의료 전달 체계였기 때문에 저는 1년이나 지난 이 전략 이제는 바꿀 때가 됐다. 의료 협력 체계로 가야 돼. 그리고 의료 협력 체계는 상생의 원리다. 1차 의료와 2차 의료, 3차 의료가 다 같이 사는, 왜 그러냐면 한 틀이 됐기 때문에 한 틀로 가자는 거거든요. 한 틀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적이 아니고 경쟁 관계가 아니고 하나의 바디가 되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은 질병 중심 의학에서 사람 중심 의학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갈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노인 인구는 2.7개 평균 갖고 있죠. 그럼 2.7의 3개를 갖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질병 중심의 의학이라고 하는 것은 질병을 잘 치료하는 사람을 찾아가는 거. 그래서 서울도 가고 백과도 가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3개면 3개를 찾아가야 돼요. 자, 65세는 가능하지만 75세 넘으면 무지 어려워요. 85세가 넘으면 불가능하다. 근데 그럼 85세 이상 인구가 없냐?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분들이 계속 다 살기 때문에 85세 인구가 그냥 굉장히 많은 그런 인구가 되는 시대가 곧 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중심 의학으로 가야지 되고요. 그러면 병원 중심이 아니라 집과 거주지 중심입니다. 굉장히 오리엔테이션이 바뀌는 거예요. 의료 전달 체계와 의료 협력 체계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전략도 바꾸는데, 아까 그 500병상 얘기를 우리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가 그 부분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500병상 전략은 지난 정부 전략이었죠. 왜 그러냐면 병원으로 보니까 300병상 갖고는 해결이 안 돼요. 사망률도 높아지고 치료가 안 돼요. 500병상 정도 되니까 질도 확보되고 분업도 일어나고 그 속에서 이렇게 완결적인 구조로 간다면 500병상이 된다. 그래서 500병상 전략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건 병원 중심 전략입니다. 그 전략은 이미 제가 보기에는 낡은 전략이고요. 그건 의료 전달 체계 속에서의 전략인데, 이미 그 전략은
저는 그 시대는 지났다. 제가 뭐 지났다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미 시대가 이미 그 시대는 넘어가고 있고 그게 안 돌아간다는 것을 이미 다 증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병원들이. 그래서 바뀌어야 된다. 다행히 그럼 바꿀 수 있는 기술 기반이냐? 도슨 리포트 때는 불가능했습니다. 이거 아무리 뭐 좋아도 불가능. 지금은 기술 기반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 하는 것이 이제 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요. 우리 데이터 건강에 대한 모니터링이 사실 삼성 와치만 하더라도 혈압, 수면까지 사실 굉장히 많은 정보들이 굉장히 높은 퀄리티로 혈압도 제 보기에는 아주 정확하게 잘 잽니다. 자, 그런 데이터들을 갖고 있는 시대, 저것만이 아니잖아요. 굉장히 많은 그 모니터링 디바이스들이 시장에 나와 있고 개발되고 있고 하는 거예요. 물론 쓰이진 않습니다. 하나도.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저거를 내가 써서 건강 관리하겠다고 하는 분은 한 명도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걸 써봐야 의료 서비스 내에서 활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안 쓰는 거예요. 유일하게 활용되는 건 당뇨 패치, 그것만 지금 활용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것은 이제 접목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들과 이제 의료 서비스가 접목돼서 의료 서비스를 지역사회에서 향상시킬 수 있는 적어도 기술 기반은 있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 이제 집도 바뀔 수 있는 거죠. 여러 가지 이제 도구들이 뭐 가전도 사실 많이 지금 발전해서 가전 자체가 건강을 활용할 수 있는,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변화를 저는 충분히 가져올 수 있다고 보고, 또 우리나라 가전에서 굉장히 훌륭하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들을 쉽게 만들어낼 거다. 결국 집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는 85세, 90세 된 노인분들이 집에서 사는 일이 많을 겁니다. 그분들을 지금처럼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보내는 전략은 그것도 한 10년 전 전략이에요. 이미 그 전략 깨지고 있고, 그거는 불가능하다. 인구의 40%를 어떻게 요양원에 보냅니까? 그거는 안 되는 전략이죠. 그리고 요양원에 가서 보면 그게 살 곳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들이 다 알기 때문에 결국 집에 돌아오는데, 그럼 집에 돌아오면 집에서 이것을 관리해줄 부분이 당연히 있어야 되고, 책임져야 되는 책임을 지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 가야 되는데, 다행히 기술 기반은 있다. 그럼 기술 기반이 있으면 그것을 누군가가 의료 서비스에 접목해서 이끌어가서 지역사회 의료를 발전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지만 누가 나서겠습니까? 그 일을 역시 할 것은 책임의료가 아니다. 지역의 책임의료가, 또는 더 크게는 권역의 책임의료가. 누군가는 이 일을 만들어가고 이끌어가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사회의 그런 이제 집이나 이런 데에 어떤 또 재가도 있고 여러 가지 의료 서비스가 활용되면 지역사회 내에서 또 그것을 상당히 책임지고 하는 의료 인력이 있어야 돼요. 제가 여기서 주치라고 하면 의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치라고 하는 어떤 그룹, 여기는 의료, 각종 전문 의료인들이 이제 모여있는 어떤 공간, 시설, 어떤 인력구조, 이런 거가 되겠죠. 지역사회에서 밀접하게 그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역사회에서 그거를 해주는 이 부분이 의료 인력의 어떤 지역사회, 로컬한 어떤 네트워크가 다 할 수 있냐? 못합니다. 못하죠, 당연히. 왜 그러냐면,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컴플리케이션을 갖고 있고, 많은 질병을 갖고 있으면 거기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다 넘겨야 되거든요. 넘겨야 되는 그 병원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병원, 그리고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야 돼요. 상급종합병원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저게 없으면 전체를 누가 지휘를 하겠습니까? 저 부분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거예요. 전체 그림은 이렇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결국은 커뮤니티 안에서 우리가 커뮤니티 의료를 어떻게 향상시킬 것이냐, 그걸 이제 주치라고 하는 어떤 부분들을 만들어 가야 되고, 이 부분은 지역사회의 커뮤니티 호스피탈 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의 이제 공공병원 또는 지방의료원 같은 그런 병원
병원들이 제 생각에는 개방형, 공유형으로 활용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전문병원과 그 다음 상급병원 이렇게 연결되는 그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 앞으로 의료에 해결되는 솔루션이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지방의료원 같은 지방의료원 아까 500병상 저는 좋습니다. 만드는 거 독립적으로 그걸 만든다? 저는 누가 그걸 주장하면 제가 나가서 말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공공병원 지방의료원이 어떤 역할을 해줘야 되느냐, 지역사회 1차 의료기관과 네트워크를 가지고, 왜냐하면 지역사회 의료기관이 의원급이잖아요. 지금은 여기도 다 MRI를 두고 CT를 둬서 우리 MRI 뒀다고 선전하고 우리 CT가 뭐다 선전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도. 이게 의료적인 낭비를 가져오는 거죠. 그렇게 하지 말고 여기에 공공병원을 잘 활용해서 거기에 좋은 장비를 다 갖다 놓고 거기서 활용하게 하면 되죠. 공유형, 개방형으로 활용하게 하면 되죠. 그리고 엑스레이를 찍고 그 병리 검사를 하면 그러니까 지방의료원에 사람도 못 믿겠다고 해서 빅5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 말고 상급종합병원, 제주대병원이 상급종합병원이 빨리 돼서 제주대병원이 그 실력을 가지고 원격으로 해주면 되는 거예요. 판단.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여기 공공병원도 다 살아나고 원격판도 해주면서 이 전체를 관리해주는 제주대병원이 관리해주는 그런 병원이 제주대병원의 모습이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특히 이제 커뮤니티 케어 나오면서 보건만이 아니라 복지가 연계돼야 된다. 복지 연계는 공급자 연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 10년 동안 노력했죠. 복지부가 뭐 지침도 내리고 커뮤니티 케어 보건과 복지 꼭 만나서 얘기해라. 보건소 안에서도 얘기 안 합니다. 이거는 밑에 단위, 집 단위예요. 그 환자가 결국은 환자 중심의 서비스가 돼야지만 해결되는 거예요. 근데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결국 환자 중심의 서비스고 그거의 전체적인 커맨더가 상급종합병원이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의료는 나를 중심으로 가고 거기에 주치의가 있고 공유병원이 있고 그 위에 3차 병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전체 이 프레임을 가지고 가야지 대학병원 우리 잘했으니까 우리를 해달라 이게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결국은 저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 만들어가야지 한다 이 말씀이고요. 자, 그럼 제주도는 어떻게 하느냐? 전 사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주도에는 연구가 없을 뿐더러 제주도를 잘 몰라요. 그런데 보니까 번역가 한 4개 정도로 나눠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굉장히 균형도 좀 있어 보이고 보기에 뭔가가 그리고 여기가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좀 더 센 것 같아 보이고요. 괜찮습니다. 이게 구도적으로는 이 네트워크 의료를 하기에는 굉장히 괜찮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의료는 전체 네트워크가 있지만 사실 전체 네트워크가 제주도가 네트워크에 하나가 돼서 그 네트워크를 잘하자. 절대로 안 되면 그렇게 하면은 잘 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의료의 핵심은 네트워크 간의 경쟁이거든요. 네트워크 내 협력, 네트워크 간의 경쟁 이게 있어야지 되거든요. 그래야지만 네트워크 내에서 협력이 잘하죠.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요 편하고 동편과 서편을 나눠서 뭔가 퀴즈 대결을 시키면 갑자기 협력하거든요. 따뜻하게 앉아있다가 여기 상금을 주면 갑자기 협력합니다. 이게 그 협력과 경쟁의 구도인데 제주도는 그거를 하기가 제가 그냥 언뜻 보기에 언뜻 보기에 괜찮다. 그런 부분들을 만들어가기에 그거 얘기는 다시 좀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전체적인 것은 기술 기반으로 만드는데 스마트하게 디지털이라고 하는 도구를 활용해서 정보교류가 네트워크는 정보교류가 기반이기 때문에 정보의 네트워크를 가지고 가는데 정부가 이게 정부의 계획인데
정부 계획을 잘 보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계획하고 딱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 계획을 잘 활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더 나아가서는 의료뿐 아니라 이런 네트워크는 사람을 건강하게 만드는, 커뮤니티를 건강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까지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게 플랫폼 기반의 스마트한 건강도시를 만드는 방법이고, 제주도 전체가 이렇게 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을 주제로 제주도 의료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게 의료 서비스에 관한 얘기거든요. 의료 서비스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이냐. 그런데 의료 서비스 계획이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거는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냥은 실현이 안 됩니다. 실현이 안 돼. 의지를 갖고 실현되는 게 아니에요. 뭐가 있어야 되느냐? 보상처리가 있어야 돼요. 서비스는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 상급종합병원 제주도에서 하려고 하는 것도 그 부분도 아마 있지 않겠어요? 뭔가 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각자는 아까 경쟁과 협력을 얘기했지만 각자는 내가 더 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의 우리나라 서비스의 거래 방식은 뭐냐? 행위별 수가제입니다. 행위별 수가제에서의 각자의 전략은 뭐냐? 행위를 많이 해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엑스레이 기침을 하는 사람이 그 의원에 가서 폐렴이 의심돼서 엑스레이 찍는다. 엑스레이 매일 찍어요. 왜냐하면 정보를 많이 가질수록 나는 안전하다는 논리죠. 그렇지만 사실 엑스레이를 매일 찍으면 그만큼의 수가가 되는 거잖아요.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행위를 많이 합니다. 이게 의료의 바다 이용으로 넘어가게 되고, 그게 우리나라 의료의 지금 커다란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폐렴 환자가 자기가 내가 기침하는 환자야, 내가 병원에 가는 목적은 뭡니까? 엑스레이를 많이 찍어 달라고 얘기하려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치료해 달라고 가는 거잖아요. 이게 결국은 서비스라고 하는 것은 구매라고 하는 부분이고, 구매는 누가 지불할 것이냐, 또 누가 그것을 보상받을 것이냐에 관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이지 행위가 아니거든요. 궁극적으로 구매하려고 하는 것은 건강인 거예요. 결과예요. 그러면은 이제는 서비스 결과에 따라서 지불 방식을 변경하자. 서비스 행위가 아니고 행위별 수가제를 지금 바꾸자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행위별 수가제를 말씀드린 것처럼 엑스레이를 많이 찍는다고 보상해주지 말고 엑스레이마다 그 사람이 치료가 잘 되면 그만큼 더 보상을 해주자. 그것은 일반 주민이 원하는 바인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공급자들은 그러면은 손해보는 거 아니냐? 그렇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게 이제 가치 기반 의료라고 하는 거고요. 그 용어가 밸류를 가지고 결국 환자의 결과라고 하는 아웃컴을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해주고 그거에 따른 보상을 해주자. 이게 이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해야 되는 또 다른 근거는 아까 그 GDP 대비 경상의료비가 2022년에 이 빨간 게 우리나라예요. 빨간 게 2015년에 6.7%였다가 지금 2022년에 99., 사실은 10% 넘었습니다. 10% 넘었다는 발표를 지금 못하고 있는 거죠. 그죠? 9.9%입니다. 10%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GDP의 16%가 됩니다. 엄청난 지금 속도로 GDP 대비 의료비가 늘어나고 있대요. 우리나라 이걸 감당할 수 있느냐? 이미 감당 못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 군데에서 다른 형태로 나타나고 있죠. 근데 굉장히 흥미롭게도 미국에서 16%가 된 적이 있어요. 17%, 16에서 17%. 이때가 2008년, 9년이죠. 그래서 2010년에 미국에서 도저히 안 된다, 이거는.
가치, 그 행위별 수가제로는 감당이 안 됩니다. 새로운 형태를 한번 해보자. 그게 가치 기반 의료가 만들어진 배경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치 기반 의료를 시범 사업부터 시작해 쭉 확장해 가면서 현재는 미국 전체의 3분의 1이 가치 기반 의료를 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이 증가에서 그 이후에 증가가 GDP 대비 의료비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국민들은 그럼 손해받냐? 국민들이 건강해져요. 왜냐면 아웃컴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면 의료기관은 그러면 그 손해를 다 받냐?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기관은 의료기관대로 사실은 저희가 미국에서 어떤 조건을 했냐면은 그동안의 의료비에 들어갔던 비용은 다 준다. 결과가 좋으면 더 준다. 물론 프로그램마다 결과가 나쁘면 덜 준다도 있었지만 결과가 좋으면 더 준다. 그래서 실제로 받은 보상은 더 많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 의료비는 거기서 멈춘 거죠. 그리고 이 가치 기반 의료는 가치 기반 의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네트워크에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각 사람이 아니라 병원 네트워크가 다 잘하면 그 네트워크에 보상을 해주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1차, 2차, 3차의 네트워크를 만들면 거기가 잘하면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팀워크가 그 네트워크 안에 형성이 되고요. 그 네트워크와 네트워크의 경쟁을 통해서 더 잘하는 데는 더 많이 보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마치 야구팀 같은 거예요. 또는 축구팀 같은 겁니다. 잘하는 팀이 더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팀에 속한 선수들이 더 많이 보상을 받는 거예요. 자, 그렇게 가는 거기 때문에 팀 기반으로 해라, 굳이 팀 기반을 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팀이 그냥 형성되는 거예요. 네트워크에 그 보상을 해주면은. 그 네트워크를 어떻게 잘 정하냐? 그 네트워크에 알아서 정하는 거예요. 잘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잘하는 선수들끼리 모아서 우리 팀은 이거니까 여기에 보상을 해줘라.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이제 의료비가 어떻게 되냐? 자, 의료비는 지금 뭐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만약에 내년에 이런 네트워크 의료를 하겠다면 예상되는 어떤 비용이 있잖아요. 그 예상되는 비용을 정부하고 딜을 해서 받는 거죠. 그런데 잘 운영을 하면, 이건 행위별 수가제로 계산된 거지만 잘 운영을 하면 그거보다 덜 쓰겠죠. 결과는 같으면서. 남은 차익 있잖아요. 그건 다시 보상을 또 해주는 겁니다. 그만큼은. 그러면은 각 의료기관은 열심히 당연히 열심히 노력을 하겠죠. 그렇지만 그 노력은 환자를 위한 노력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얻어지는 절감된 비용은 다시 내 수입으로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의료기관도 돈을 더 벌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런 것으로 보건의료 서비스를 혁신을 하자. 결국은 네트워크 의료가 되는 거고요. 네트워크 의료에 대해서 정부와 딜을 해서 가는. 근데 그럼 우리 정부가 준비가 되어 있냐? 하고 싶어 합니다. 할 데가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하고 싶어 하는데 제주도는 제 보기에는 아니 이것도 하기에 딱 맞는 곳이 아닌가. 근데 그 네트워크를 제 생각에는 여기서 경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제주도에 적어도 2개의 네트워크 정도는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것도 생각해보면 충분히 잘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네트워크 간의 경쟁 속에 그 위에 있는 게 삼육종합병원, 권역 책임 의료기관이 그 전체를 관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소위 그 완결적 의료 체계, 연계 협력 체계가 완전, 이거 우리 정부의 지금 방향이에요. 완결적 연계 협력 의료 체계 만들어내고, 치료 필요한 서비스 연계적 지원, 다투의 진료과 의료기관의 연계적 협력, 네트워크이죠. 그리고 대상자의 건강과 삶의 질 중심의 관리, 그리고 의료비의 절감.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지만 가능하고요. 미국에서 증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제주대병원을 잘 만들어서 이것으로 삼육종합병원 하는 전략은 제 보기엔 그건 아니다라는 것이고요. 전략은 보건의료 네트워크를 통해서 지역 완결적 의료체계의 본부로서, 지휘소로서 또는 권역 책임 의료기관으로서 상급 중환을 필요
정부가 이걸 반대할까요? 제 보기에는 반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논리로 주장을 하게 되면. 그리고 아마도 곧 우리 또 VIP도 나서서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다시 한번 강조할 것 같습니다.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 현재로서 제주도는 본질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번역 분리가 안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논리를 타고 번역 분리를 하고 여기에 제주도의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의 방안으로서의 네트워크로의 지휘소로서의 상급종합병원, 그리고 가치 기반 이렇게 가면 우리나라 제주도의 문제를 해결하는 수준을 넘어서 우리나라의 의료를 해결하는 모범 지역이 될 거다. 그렇게 되면 정부가 제 생각에는 하자고 들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런 전략을 잘 세워서 성공적인 상급종합병원이 되기를